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난 후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죄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상하수 사업소장 박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 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 사업소 일반 현황 3쪽부터 11쪽까지는 자료로 가름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조 건실하고 책임 있는 지방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하수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되어 상수도 1,863억, 하수도 1,067억 원으로 총 2,930억 원 규모입니다. 내실있고 건전한 지방 공기업 운영을 위해 수입, 지출, 결산 검사 실시와 재정 상태, 원가, 경제성 등의 경영 분석을 통해 상하수 사업의 건전 재정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에 노력하면서 하수 지킴이를 이용한 대금 관리,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조 고객 중심 요금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수요과의 각종 민원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 요금 행정을 추진하고자
상하수요금 문자고지 및 ARS 시장 지속 운영으로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와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취소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2만 800전의 무선 원격 검침기 유지 보수와 효율적인 검침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가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급증으로 먹는 물 공급 우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신증설, 가압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신증설은 남부지역 1개소, 서부지역 4개소, 북부지역 5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월국 배수지는 2022년 6월에 준공되었고 공단 청북 배수지는 2023년, 브레인시티 배수지, 청북 2배수지, 고도 국제 배수지 등 3개소는 2024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팽성 2배수지는 2025년, 청북 2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은 2026년, 서탄 기산 배수지 공사는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2단계 공급 공사는 관내 지역은 2025년, 관외 지역은 2028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조 대규모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용수 수급 검토 결과 대체 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25년 이후에는 생활용수 공급 부족 및 신규 개발 사업 관련 수도 공급 불가가 예상되어 해결 방안으로 자체 수원을 확보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해수 수질 안정성 사전 확인을 거쳐 수도 정비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 2024년 포수금 1원의 해수 담수 정수장 공사 착공, 2028년 해수 담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조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관 및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우리시 유수율은 89.7%이며 누수 발생 건수는 237건으로 전체 송배 급수 관로는 2,758km로 이중 교체 대상 노후관은 159.6km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체별로 107억 원을 투자하여 총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업 현황으로는 7.62km에 이르는 노후관 교체 사업에 68억 원, 녹슨 상수당 개량에 3억 7천만 원, 누수복구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취소원에서 가정까지 공급하는 물의 정보를 실시간 감시 및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ICT 기반 실시간 물관리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 수량, 수압 방지 장치, 자동 배수 설비, 정밀 여과 장치 등을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337억 원, 평택시 관망 최저가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에 39억 원, AI 기반 상수 관망 자율운영 체계 구축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 드레인 83개소, 유량 감시 시스템 65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단, 청북이, 진입배수지 권역별 소블록 관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규모 수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평택시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인근 악취 민원 및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천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독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설계, 설계 자문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8월 착공 예정으로 202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2일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4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침하와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여 토양 오염 및 집안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259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500톤 이상 규모의 9개소와 500톤 미만 소규모 1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기술 진단 및 악취 기술 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 수시 정비와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안전보건 합동 점검을 통해 하수처리 시설 운영 안정화 및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 사업 수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상하수 사업소 박전수 소장님을 비롯한 각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이제 제가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들은 시정하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또한 그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과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월 사업비를 최소화해라. 2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돼서 다음 해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쓸 수 있는 어떤 비용들이 다른 사업에 투입이 못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2월 사업비에 대한 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2년 2월 사업비를 조사해 보니까 총 460건에 2,839만 3천 원이 지금 2월비가 지금 그 액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보니까 519만 7,800만 원으로 22.41%가 증가했습니다. 명시율은 전년 대비 28.21% 증가한 192건에 1,550억 4,400만 원, 사고 이율은 전년 대비 14.19% 감소한 158건에 278억 5,900만 원, 계속 비율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10건에 1,010억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택시 뭐 전체 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어느 과든지 앞으로는 그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을 좀 강화해서 2월 사업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상하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좀 국도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반납금을 최소화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과를 상대로 해서 보니까 2022년도 보조금 반납금이 379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 비율이 4.52%였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인 2021년도 보조금 반납금은 242억 1,9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2.85%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보조금 반납금이 좀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이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산에 철저히 좀 반영을 해주시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을 해주시고요. 시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시기 바라며 국도비 교부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에 좀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과에 해당되지만 이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 있을 때의 수의계약 부분, 그 다음에 우수조달업체에서 1억 미만일 때 조달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물품을 구입할 때 이럴 때 지역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 다만 이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법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지금 상하수 사업소도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이 특정 업체에 치중된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따로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수과에 관련된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평택시 하수 처리 시설 현황을 보면 BTO 시설,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한 거죠. 통복, 장당, 현덕 그 처리장이 있습니다. 재정 사업장 이제 시에서는 게 보승, 팽성, 이화, 청북, 오성이 있는데 이 하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보니까 19년 10월 이전이죠. 그러니까 에코센터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는 BTO 시설 처리 단가가 69,855원이었습니다. 이게 톤당. 근데 재정사업장에서 처리 단가는 141,899원 톤당 이렇게 됐었는데 에코센터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다 전액 에코센터로 슬러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해양 투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 녹생토라든가 이런 거를 아까 그 단가를 주면 그 업체에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 10월 이후에는 에코센터로 들어감으로써 에코센터는 통합 단가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BTO 시설 처리 단가가 135,667원입니다. 톤당. 이게 차액이 65,812원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수과 입장에서 보면 톤당 65,812원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자연순환과에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다가 아마 보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사업장 처리 단가는 뭐 135,667원이기 때문에 뭐 그 19년 10월 이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에코센터가 예상보다는 그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점검하는 날짜 또 뭐 고장난 거 고치는 날짜 뭐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에코센터의 하수 슬러지들이 나오는 그 슬러지들이 처리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장에서 지금 그 폐기물 박스 임시 보관 폐기물 박스에다 임시 보관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보관해서 자꾸 밀려서 나가다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악취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서에서 그 지금 에코센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지금 적체가 되는 즉 보관하고 있는 그 물량들을 다른 데로 빼지를 못하고 지금 쌓아놓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하면 처리시설 내 적폐물, 적체량, 폐기물 박스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발생 시 악취 및 침수수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권고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에코센터 반입일 전
탈수 케이크 반입량을 운영사와 에코센터 확인 후 반입 초과량에 대한 탈수 케이크 추가 처리 방안 협의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하수 처리 시설에서 일일 100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에코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90톤이다 그러면 뭐 10톤은 처리 못하니까 당연히 그 하수 처리장에서 폐기물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겠죠. 그게 다 처리될 때까지. 그러고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마냥 거기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협약서 때문에 계속 싸놨다가 또 다시 나가고 싸놨다가 나가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연순환과하고 에코센터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생토로 나가든지 다른 데로 반입을 해서, 그러다 보면 또 13만 아까 그 5,667원이죠. 에코센터 처리하는 비용. 그리로 안 들어가고 남는 부분을 다른 데로 빼면 이래 또 절감하는 효과가 나와요. 예산을. 예? 왜 그러냐면 녹생토 같은 경우는 뭐 그 처리비가 더 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 협약서 때문에 지금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수과에서 협약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의 잘못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연순환과에 썼기 때문에 자연순환과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평택시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그 현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BTO 시설로 통복, 장당, 현덕이 있고요. 재정사업적으로 포성, 팽성, 이화, 청복, 오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10월 3일 날 평택시하고 가칭 평택 이호수 주식회사하고 협약서를 쓴 거를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뭐 해양투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 녹생토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나갔던 거를 에코센터로 반입하게끔 슬러지 처리 시설을 처리하게끔 협약서에 그 전문들을 넣었어요. 여기 보니까 쭉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시설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슬러지들 하수 찌꺼기죠. 처리 시설을 뭐 일일당 그 일일 기준으로 해서 184톤까지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184톤 정도인데 지금 현재 저희 평택시에서 그 운영하는 BTO 시설하고 재정사업에서 나오는 그 하수 처리량이 총 얼마입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총 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한 120톤 정도 되고요. 일이요, 일.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덕이 가동되면서 거기서 추가로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 30톤 해서 한 150톤 정도 됩니다. 150톤이죠. 네. 근데 여기 이 그 처리 시설에서 협약서 쓴 거는 184톤이에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물량이 소화가 돼야 되는 게 워낙은 맞는데 왜 이 적재 현상이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점검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 고친다든가 그런 날들은 가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고 이 184톤을 넣을 때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에코센터에서 받는 통합단가 13만 5,667원을 내야 돼요. 전에 69,855원 톤당 이게 BTO 시설에서 처리하던 비용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협약서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하수과에서 지금 이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수과의 뭐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워낙은 이 협약서를 할 당시에 물론 제안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민자 투자하는 부분에서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좀 세밀히 해서 이 협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좀 조율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9년 10월 이전에 BTO 시설은 69,855원 톤당 이렇게 처리비를 주었고요. 재정사업장에서가 141,889원을 톤당 주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산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BTO 시설이나 재정사업장에서 나오는 이 슬러지들은 무조건 135,667원을 톤당 내게 됩니다. 그 차액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65,812원이 BTO 시설 부분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통합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11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13만 원대, 지금 이제 15만 원대로 또 뭐 올해서부터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액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 혈세가 지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입장은 어떤 건지,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특별 회계고 이제 일반 회계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50%를 일반 회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 회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저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적정 처리 물량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고 그 물량이 초과돼서 이제 적체되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적정 처리 물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인지 해서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로 저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뭐 협약서에서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차액분이 나오는 만큼 그 차액분은 쉽게 말하면 그 순순히 그 액수만 놓고 치면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더 싸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거기로 들어가서 더 비싸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지금 적재되는 양, 나머지 물량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 싸게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지금 고덕하고 그 시의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한 150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일일 그 에코산테에 처리하는 건 184톤. 그렇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체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변수 요인에 의해서 뭐 가동 안 하는 날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처리 못하는 것 때문에 150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하수 슬러지들이 점점점 더 많이 나올 때 더 적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적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해 보니까요. 2020년도에 보니까 약 한 달 기준으로 해서 72.58톤이 적체가 됐어요. 즉 쌓여 있다는 거죠. 한 달에 78톤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 물량. 그 다음에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 1년에 1365톤이니까 이거 12로 나누면 대략 한 달에 113.75톤이 적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보니까 1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930톤이에요. 그럼 그걸 한 달 기준으로 12로 나누면 약 160.83톤이에요. 점점 증가가 돼요. 2023년 5달 기준으로 지금 4월달까지 이게 계산한 건지 5월달까지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뭐 그 전이기 때문에 5월까지는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5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지금 적체된 게 740톤이에요. 그거를 5로 나누면 148톤 이 정도가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봤을 때 150톤 이상이 계속 적체가 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슬러지가 더 나오면 더 적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적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부분은 뭐 협약서가 좀 불합리하더라도 뭐 그쪽에서 처리한다고 치고
이 남는 평균적인 한 달에 한 150톤 정도 대략 조금 넘는 이런 물량들은 녹색토나 뭐 다른 쪽으로 뭐 재활용하는 쪽으로 내보내면 거기 단가가 또 낮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철새를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나머지 적재재능부로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뭐 냄새나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예? 주민들 민원 발생하고 또 혈세도 더 나가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지금 평택시에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협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쪽에서 처리 못하는 것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적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처리하는 양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 못하는 적재량만큼은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예? 협의를 좀 다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수과의 잘못은 전 뭐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하수과의 잘못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해서 이 대안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서부터 계속 적체가 되고 있어요. 3년이 됐는데도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지금 고덕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그 에코로 들어가는 고덕에 나오는 총 물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고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이 50톤 정도 됩니다. 50톤이죠. 예, 그 그러면 중에서 거기서 에코로 들어가는 게 몇 톤입니까? 에코로 들어가는 게 20톤이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외부로 나머지는 반출하는 외부로 녹색토로 그건 나가. 어떻게 외부로 나갑니까?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그거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예. 저희가 그 협약에 돼 있는 이제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전체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에서 그 부분을 다른 처리장도 지금 적체가 조금씩 되고 있어서 고덕은 더더군다나 고덕은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H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에코에서 받을 수 있는 양만 보내고 30톤은 외부로 반출을 해서 녹색토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운영 아직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협약서에 상관없이 남는 물량은 나갈 수 있고, 시에서 지금 그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 적체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에코에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이거 이제 이중적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밖에 저희는 생각할 네.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자원순환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양을 좀 정리를 하자. 예, 그래서 나머지는 외부로 녹색토로 나가게끔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적체되는 기간이 한 5일이나 뭐 이 정도 적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좀 해소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3년 동안 2000년, 2001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4년째가 돼가는데 그동안 이런 현상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좀 해결을 해주시고요. 지금 적체되는 물량들, 그쪽에서 소화 못하는 물량들은 외부로 네. 반출을 해서 재생도로 뭐 사용하던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또 혈세도 그 외부에서 처리한 비용이 또 낮잖아요. 낮으니까 그만큼 혈세가 또 절감되는 효과도 있는데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시설 내 적체량 폐기물 박스 임시 보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악취 침수수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에코센터 반입일 전 탈수케이 반입량을 운영사와 에코센터 확인 후 반입 초과량에 대한 탈수케이 추가 처리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덕 하수 처리 시설 인수인계가 된 건 아니죠? 예, 아직 네, 안 아직은 됐습니다. 지난번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7번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깊이 있게 좀 한번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고덕 하수 처리 시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하수 처리 시설에 관련된 그 BTO 시설 뭐 그다음에 그 저희 시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재정 사업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하수 처리 시설 위반 과태료를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2018년도에요. 팽성, 통곡, 현덕 하수 처리 시설에서 1,700만 원 전체 다 합쳐서 1,700만 원을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당연히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2019년 통북, 이화, 팽성, 현덕에서 위반 과태료가 2,400만 원을 맞았습니다. 2020년도에 현덕, 청북에서 600만 원, 2021년 통북, 현덕, 팽성, 진이, 오성에서 2,800만 원. 그 다음에 2022년 통북, 고덕, 포승에서 2,950만 원. 2023년에 고덕과 통북에서 900만 원. 그래서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현재 위반한 총 과태료 낸 거를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1억 1,35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위반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덕 처리장의 주요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처리 시설 드림 스크린 개선 사항 조치 후 성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 반응조 4개조 준설 및 분리막 성능 확인 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기조 유입 수문 개선 후 성능 확인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인수인계를 하면 추후에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그 하수 유입구를 관로를 통해서 인전 우리가 오폐수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들어오면 첫 번째 관문이 유입 매눌로 들어옵니다. 유입 매눌에서 이제 물을 저장을 하겠죠. 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또 내보내려면 수문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도 그 수문에 틈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죠? 그 수문은 틈이 생긴 거를 뭐 고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건 뭐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점검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입 매눌로 들어온 거를 수문을 통해서 다시 또 나가게 되면 인전 조목 스크린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20mm 크기의 뭐 쉽게 말하면 거칠고 큰 첩잔물을 제거하는 그 장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뭐 이제 세목 스크린 10mm이죠, 10mm 크기의 협찬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또 거치게 되고 미세목 스크린 3mm 크기의 미세 협찬물 제거하는 그런 또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밑에는 또 유량 조정조라는 것도 있죠. 이게 유량 조정조라는 게 시간대별로 변동폭이 큰 유입 하수 처리 시설에 균등하게 유입시키기 위한 임시 저장소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때로 가는 게 지난번 7분 발언에서 많이 나왔던 드럼 스크린이죠. 그렇죠? 이 드럼 스크린은 1mm 크기의 초미세 협작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분리막이 협작물로 인한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드럼 스크린이라는 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드럼 스크린은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8개입니다. 8개요? 네. 5개가 아니고 8개입니까? 아, 8개가 예. 맞습니다. 아니 저기 막이 8개고요. 막이요? 스크린은 네, 막이. 5개입니다. 예. 네, 5개죠? 예. 5개죠. 근데 지난번에는 그 5군데에서 맥히다 보니까 이제 오버가 된 현상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드럼 스크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드럼 스크린을 점검을 할 때 막만 단순히 교체를 해서 그거를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진짜 막에 어떤 막만 문제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드럼 스크린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5개를 가려면 한 개당 2억씩에서 10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이걸 잘못 인수인계 하다 보면 최대 잘못하면 10억 이상의 돈이 나중에 혈세로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시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요. 본래는 이 5개 그 드럼 스크린을 다음 단계 한 번 더 설치를 해서 한 번 더 거쳐주는 과정을 거쳐야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만 지금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전단에서 한 번 더 이제 걸러주면 예. 이제 그 효과가 좋은데요. 더 크겠죠, 예, 당연히. 근데 그 구조물상 전단에 설치할 공간이 현재 그 고덕체장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본래는 그 공간을 2 단계를 거쳐서 설치를 해서 가는 게 사실은 안전한데 LH 입장에서는 그 경비를 좀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설치했고, 그렇다면 그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나중에 시에서라도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협작물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생물 반응조를 거쳐서 분리막을 갈 때 분리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번에도 그런 아마 현상이 나온 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본래는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를 설치해서 문제가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수인계를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막에 의한 어떤 그 교체로 인한 그 LH에서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10억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드럼 스크린을 끝나고 나면 생물 반응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생물 반응조가 이제 샵기조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산수조, 호환조, 호기조, 탈기조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생물학적 처리 공장이라고 보면 되죠. 예, 미생물이 예. 살고 있는. 그렇죠.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지난번 또 문제가 됐던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막이라는 게 거기에 8개가 지금 네, 돼 있나요? 단계별로?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럼 스크린에서 넘어온 큰 협작물들을 제거를 제대로 못해서 오버가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지금 분리막들을 통과하면서, 워낙은 이 분리막은 0.04 마이크로미터의 그 미세 구멍이에요. 되게 작은 구멍인데 이게 이제 큰 협작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손상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LH에서 또 이것도 막만 단순히 고친다고 생각하면, 고쳐서 우리가 그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구조적으로 분리막 8개가 전체가 잘못돼서 전체를 가는 상황이 오면
한 100억대 이상 돈이 들어가시죠. 네, 네. 맞죠? 네. 그러면 잘못하면 평택시에서 인수인계를 잘못하다 보면 뭐 LH에서 뭐 분리막만 해서 이상 없다. 이게 인수인계 해라. 인수인계 했더니 분리막 전체 8개가 전체적으로 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0억에 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깥으로 최종 방류가 되는데 지금 이 일일 처리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방류가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고덕은 이제 고덕 택지도 있지만 송탄 북부 지역 거를 전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만 7만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양을 좀 LH에서 조정을 했던 거고요. 저희 운영사가 4월 1일서부터 그 고덕 처리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최대한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8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들어온 양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해봐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만 톤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8만 톤 이상 들어옵니까? 이게 본래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10만 10만 8천. 8천 톤까지예요. 그렇죠? 네. 10만 8천 톤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대략 6, 7만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10만 8천 톤이 들어왔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올 수도 맞습니다. 그거는 장담을 못한다. 예. 그러면 이 점검 기준은 지금 6, 7만 톤이 아닌 10만 8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상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물론 지금 이 과정도 하수과의 뭐 저는 잘못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왜? 아직 인수인계 뭐 최종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고 난 뒤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거는 하수과의 책임입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입수문 그 맨홀에 있는 유입수문의 간격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럼 스크린 그쪽에서 큰 섭작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게 아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수문이 꽉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닫혀 있질 않고 틈이 있다 보니까 물이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물량들이 좀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버가 되는 상황이 온 거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뭐 내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그 드럼 스크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워낙은 2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데 2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안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셔라. 잘못하면 10억 이상의 돈이 또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분리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6, 7만 톤이 지금 나가고 있지만 10만이라는 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8천 톤이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분리막만 어떤 그 교체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보다는 그 분리막을 설치한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100억 이상의 돈이 또 시에서 인수인계하고 나갈 그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숙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덕 처리장은 21년도에 사실 이제 완료가 됐고 그 시점서부터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못 받은 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못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을 LH의 운영사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처리장만 보고 운영을 했습니다. LH 운영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돌출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사가 이제 4월 1일서부터 들어간 거는 그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 돌출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수인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사항을 39개를 줬습니다. 거기 이제 그 LH에다가요. 그래서 39개 중에 지금 36개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드럼 스크린, 그 다음에 막에 대한 거는 지금 세정을 하고 이제 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운영사가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운영사는 최대치를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월 달에 성능 보증을 다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봤을 땐 9월 달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드럼 스크린하고 막에 대한 성능 보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성능 보증이 다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확약서를 쓸 겁니다. 써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성능이 이제 저희가 최대치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성능이 떨어지면 수질 오버가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회 이상 연속으로 생기면 막을 다 교체해야 된다. 물론 이제 드럼 스크린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안 장치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까지 보안 장치를 해서 인수인계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상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적용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인수인계를 잘못하다 보면 우리 평택시가 100억 이상의 돈이 혈세가 낭비될 소지도 네, 다분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인수인계를 받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과별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리에 평택 5성급 호텔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거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총 면적이 3만 8,024m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내리공원 일부인 15,582m 제곱을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총 면적이 38,024m 제곱인데 그 전체의 59%인 22,442m 제곱이 관련 업체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녹지와 공공용지 등으로 41% 수준인 15,582m 제곱을 내리공원의 일부를 시에서 그쪽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본래 이분들이 순수하게 땅을 갖고 있으면 22,442m 제곱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30%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시에서 15,582m 제곱의 내리 문화공원 일부를 편입시켜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공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본인들이 확보했던 22,442m 제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많이 일었었죠. 또 하나의 특혜 의혹이 주위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비 플러스 상수도 원인자 부담, 하수도 원인자 부담. 물론 뭐 구체적으로 원인자 부담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뭐 두 군데 합치면 거의 200억 돈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 플러스 200억 플러스 나머지 사업비까지 해서 과연 가능하겠냐? 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아까 내리공원 일부를 편입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특혜 의혹이 많이 그 주변에서 들리니까 어떻게 됐든 협의 과정에서 그 아이스링크를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 체납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착공이 들어갔죠. 착공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22년도에 들어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 들어갔죠. 근데 착공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수가니까 하수가랑 뭐 이거는 수도가도 해당되는 거니까 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제한 부담금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착공 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뭐 당연히 뭐 우수관로든 상수도든 착공 전에 하수가와 수도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도 않고 협약서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 전에 하수가, 수도가, 원인자 부담에 대한 협의서 작성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금 착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가는 지금 2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2022년 8월 28일 날, 그 다음에 2022년 11월 1일 날 협약서를 하자라고 하고 협약서까지 보냈어요. 안까지. 수도가는 세 번에 걸쳐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맞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방구에 협약서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없습니다. 비유가 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일반적인 정책의 특성상. 그런데 유독 왜 여기는 관대한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하숙과장님부터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지금 협의를 안 넣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인허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조건부로 나갑니다. 이제 협의를 하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도 공급은 몇 톤을 할 거고 하수도는 발생량이 얼마다 해서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처리장 연계하는 원인자 부담금, 그 다음에 시설 부담금을 저희 이제 하수가 같은 경우는 한 90억 정도 책정을 한 거고요. 수도가 한 70억 정도. 그건 이제 그 시점의 단가입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 또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촉구 공문을 상원사업소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이게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협약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도 그렇고 끌어가려면 하수도도 끌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설계비라도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제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그래서 그걸 분할 납부하는 걸로 협약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거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협약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최종 통보를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수 처리는 우리 처리장에서 못 한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인허가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개인 사업장도 예를 들어서 처리장으로 처리를 못 하겠다 하면 개인 처리 시설을 하는 거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게 저희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다 일반 분들은 다 협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PF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협약을 못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가는
저기 수도가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수도가도 지금 하숙과장이 얘기한 거랑 내용은 동일하고요. 수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동일하게 지하수를 파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우선인데 몇몇 군데에서는 뭐 전원 단지라든가 여러 군데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고 나중에 문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축구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좀 한 사항인데 PF 대출이 안 주다 보니까는 계약금 자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협약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협약이 진행이 늦어질수록 수도 공급 자체가 수도 공급도 한 2년이 소요되거든요. 그 기간 이내에 공급이 안 되기 때는 그 호텔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좀 됐으면은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요 이 건이랑 상관없이 그 원인자 부담은 뭐 어떻게 됐든 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공사업이라든가 뭐 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에 의해서 하수가도 마찬가지고 수도가도 마찬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되는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까? 예, 수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인자 부담은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 그 호텔 측에서 뭐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면제 대상에서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하수도법이나 수도법에서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타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에서 했다 그러면 그 법령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주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어디서 한번 얼핏 본 것 같아요. 관광단지인가 어딘가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그 이 협조 공문을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도 안 하게 되고 아까 지금 우리 그 수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헌다게도 2년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면 사실 사업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겉에서 놓고 그냥 대충 판단을 한다면 사업의 의지가 없던지 예? 지금 아니면 아까 마냥 무슨 뭐 감면 조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조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뭐 하숙가 2번, 뭐 수도가 3번 접촉문을 보냈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답이 없으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그 통보를 해야 되는 어떤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상하수도 동일하게 통보를 한 겁니다. 최종 통보를. 최종 통보한 겁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더 사업자가 제안을 이제 협약을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업 시기도 맞출 수도 없고요. 수도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